하지만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주도하는 내륙지원특별법을 위해 민관정 대규모 공동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공동위원장들부터 상당수 불참했습니다. 뜻을 모으자는 이 자리에선 고성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유례가 드물다는 쌀값 폭락에 농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산비라도 보전하겠다고 지자체가 따로 기금을 모아왔는데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유료 티켓 대신 라면 한 봉지만 받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라면을 20년 가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온 청주 남성 합창단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와 시, 군, 정치권이 모인 대규모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공동위원장을 맡은 시장 군수들조차 출범식 참여가 저조했고 불필요한 언쟁까지 벌어지면서 행사 도중 야당 국회의원이 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 그리고 인근 중부 내륙 지역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자! 40여 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1개 시군 시장군수와 의회 의장, 여야 충북도당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규모 조직입니다.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 내년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모든 지역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하지만 정치권과 시군의 참여는 시작부터 저조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시장군수 11명 가운데 출범식 참석자는 제천시장과 단양군수, 보은군수와 영동군수 단 4명뿐. 법안 통과를 담당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 출범식 역시 8명 가운데 여야 단 1명씩만 참석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 괴산군 의장이 느닷없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말실수를 하면서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이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을 준비하라고 계시는데 충청북도의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안 오셨네요. 변재일 의원님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너.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항의의 뜻으로 곧바로 퇴장하면서 출범식장에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곧바로 따라 나가면서 사태가 진정되긴 했지만 여야 간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국힘당 쪽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냐. 입장 서질 않고 있는 것 같은 감이 있지. 충북의 1세대 시민운동가로 분류되는 이두영 원장이 이번 위원회를 주도했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은 요청을 받고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여야 진영을 넘어 힘을 합쳐야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먼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면서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저 생산비라도 보전해주겠다며 많은 지자체가 가격 안정 기금을 출연해 수십에서 100억 원 가까이 쌓아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집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농민들이 야적 시위에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탈곡한 쌀을 군청 앞에 쌓는 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자재값은 폭등했는데 쌀값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매가로는 생산비 보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음성군에 농축산업 가격 안정 기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 값이 폭락하면 생산비라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따로 모아둔 돈이 바로 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올해 반드시 시행하라. 음성군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적립한 기금이 55억 원가량. 쌀과 수박, 인삼 등 6개 품목에 한해 연초마다 최근 3년치 평균 도매 가격으로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올해는 평균가의 80%를 적용해 쌀의 경우 20kg에 4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농협 RPC가 아직 수매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은 기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년 동안의 그 평균치가 최저 가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자구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된 부분이 빠지고 어떻게 돼서 그 80%라는 얘기가 거기 삽입이 됐는지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을 못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다가 지금 그 기금을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음성군은 행안부 유권 해석을 받아 보조금 지급 등 기타 지원을 차감해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품목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을 다시 결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에 전국 도매 시장의 평균 유통 가격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고시한 최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가격 안정 기금은 도내엔 음성과 충주 등 6개 시군이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충주와 제천에서 단 한 차례씩만 지급됐을 뿐 수십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통장에서 이자만 붙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최저 기준 가격도 제각각이어서 공신력 있는 품목별 기준이 필요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닷새 만에 충북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장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사료 섭취 감소 신고가 들어온 청주시 미원면의 종오리 농장으로 앞선 사례들처럼 H5N1형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가의 오리 8,400마리를 열 처리했으며 10km 방역대 내 17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75만 마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고병원성 AI 확진은 지난달 26일 이후 9번째로 진천과 청주, 충주 지역 가금류 79만 6천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공연 관람료는 라면 한 봉지. 20년 가까이 이 원칙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이야기를 담는 문화 있다. 오늘은 이번 주말 열리는 이들의 합창 공연을 소개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60여) 명의 남성들이 쌓아 올린 웅장한 화음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같이 맞춰 입은 턱시도 차림에 눈빛엔 모두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얼핏 보면 프로 합창단 같지만 의사, 전현직 공무원, 자동차 판매원 등 모두 노래가 생업이 아닌 아마추어들. 나이대도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그저 노래를 좋아해서 뭉친 청주 남성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휘자와 연주자를 섭외하고 공연장을 빌려가며 18년째 연말마다 합창 공연을 열어왔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뭐 회사원 뭐 여러 계층에 있는 노래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와서 들어보시면은 남자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까? 또 저렇게 시원하게 내 마음을 후련하게 불러주는구나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관람료는 늘 라면 한 봉지. 지금껏 번번이 이렇게 모은 라면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해왔습니다. 아마추어 공연인 만큼 수익 대신 나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라면 한 개를 했을 때에 누구든지 와서 또 누구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작은 마음을 갖고 오면은 또 작은 마음이 커져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 라면 한 개가 한 박스가 되고 또 5박스가 되고 10박스가 되는 그런 또 기적도 있습니다. 2005년 몇몇 노래 동호인들로 시작해 한때 최대 60명 넘는 단원이 무대에 오를 만큼 성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됐습니다. 2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모이기조차 힘들었던 탓에 단원들 상당수가 흩어졌습니다. 줄어드는 소리만큼 온정도 줄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합창단이라는 이런 단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 곳인데 일단은 그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때 뭐 4명 이상 뭐 안 되고 8명 이상 안 되고 그러면 합창단 운영을 할 수가 없죠. 10명일 때, 20명일 때, 30명일 때 소리가 달라요. 많을수록 좋아요, 합창단. 오는 일요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를 시작으로 가곡과 가요 등 10여 곡의 합창과 소프라노 오페레타, 브라스 5중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장 티켓은 이번 역시 라면 한 봉지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방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젯밤 가경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40대 소방 공무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분석 중입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019년 2달여 동안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이하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5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에게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도를 떠나서 아동의 발달 저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아동학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청주 지역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량 공급됩니다. 국내 첫 충전기 제조 전문업체인 중앙제어는 청주시와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2년 동안 60억 원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175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도 충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합니다. 충주 중원당의 청명주가 올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고인 대통령상 수상작에 올랐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이은영 앵커가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